You know I love you, dear. You never talk to me.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밤 김재동입니다. 오늘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반대 집회가 100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많이들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성주는 원래 별고을이라는 예쁜 이름의 마을입니다. 사드 반대를 외치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이들의 기도에 이제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답할 차례입니다. 평화의 나비가 내년 참외 수확기 이전에 꼭 성주에 날아들면 좋겠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계엄군에 의해서 17건의 성폭행과 성고문이 있었다고 공식 확인이 됐습니다. 공식 확인된 것만 17건입니다. 피해자 중에는 군복만 보면 아직도 트라우마로 속이 울렁거린다는 분이 계시고요. 20살 나이에 인생이 멈춰버렸다며 수십 년의 아픔을 자나시면서 아직도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없을 리 없고요. 이 일에 침묵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끄러움과 불면의 밤은 피해자들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아직까지도 자서전을 내고 아직까지도 떳떳하다고 외치고 있는 별 달았던 사람들 그리고 국가 폭력이 아니라 국가라는 이름을 참칭했던 범죄 집단들이 불면의 밤을 지새워야 하고 불안한 밤을 지새워야 하고 수치스러워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옳다고 봅니다. 자, 오늘의 제목 학원입니다. 기분이 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인데요.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 집회에 나온 아이입니다. 어른들이 많이 배워야 하겠죠. 수요 집회에 많은 시민들이 모이셨다고 하는데요. 네, 스미마센. 네, 일본어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에게 드리는 일본어가 아니고요. 일본 사람이지만 일본어를 못하는 일본 정치인들에게 드리는 일본어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네, 일본의 사과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의 제목을 유튜브, 페이스북에 남겨주십시오. 2018년 10월 29일 오늘 밤 이제 29분 남았습니다. 국공립 쪽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들어가기 힘들어. 지원을 했다가 떨어졌어요. 국공립이 없잖아요. 훨씬 더 늘려야 된다고.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예, 오늘 밤 김재동에서 아주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예산의 시각에서 정책 문제를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얼마면 되니 코너인데요. 이게 작가분들이 저보고 이게 원빈 씨처럼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고요. 첫 주제는 국공립유치원 얼마면 되니입니다. 이게 사실은 예산의 문제인데요.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공개되면서 국공립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고 그리고 대다수 열심히 일해왔던 원장님이나 또는 유치원 선생님들이 앞으로 조금 더 떳떳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역시 예산 분배가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게 예산 측면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나라 살림을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있는 예산 전문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늦은 시간에 고맙고요. 이게 나라살림연구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그 한나라 정부 예산이나 예. 그 뭐 살림을 어떻게 하는가 뭐 이런 네. 걸 좀 연구하는 그런 거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 생활 그리고 우리 사회 생 우리 나라의 어떤 문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권한이 교체된다는 것은 사실 돈을 어디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이 제일 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왜 이런 일을 시작하시게 되신 겁니까? 뭐 처음에는 낭비를 감시하는 일을 주로 했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절약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예. 잘 쓰면 예. 이 사회에 복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나라 살림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직접적으로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되겠네요.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의 비율을 이제 25%에서 40%까지 늘리겠다. 그랬더니 이제 예산이 되겠냐 이런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됩니까?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 그 돈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공립을 25에서 40으로 늘리는데 예. 앞으로 2022년까지 네. 2,000개 학급을 증설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년 500개씩. 네. 그래서 내년 500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좀 당겨서 내년에 1,000개. 그래서 예. 이제 전부 다 해서 2,000개를 만들 계획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돈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이 미리 확보가 돼 있는데 네. 내년에 조금 땡겨서 쓰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걱정은 늘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럼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어떻습니까? 그 뭐 사실 이 정도 규모는 원래 계획됐던 어떤 지출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낼 필요는 없고요. 예. 그 지금까지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못 늘린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네. 약간 좀 나태함 내지는 또 그 어떤 압력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미루다 보니까 국공립이 너무 지금 적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공립 유치원이 나태, 그다음에 압력 이런 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왜 국공립 유치원 확충이 그렇게 안 된 겁니까? 굉장히 이제 학부모들은 이걸 원했는데 예. 저도 이제 방금 들어오기 전에 어떤 단체장이랑 통화를 했는데 네. 이토록 주민들이 원하는 건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어이가 없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 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안 기울였던 네. 그 패러다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또 이 국공립이 들었을 경우에 네. 좀 이렇게 좀 약간 이걸 일부 이제 돈벌이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 좀 손해라고 생각해서 압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 제 친구들만 해도 국공립 유치원이 되면 거의 울어요. 네, 거의 로또 된 거죠. 예. 기뻐서 울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까지 전부 다 거의 대기 상태고요. 그리고 이게 아이를 맡길 데가 없으면 지금 난리가 나고 그런데 그 현장의 목소리를 잘 못 들은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예. 젊은 분들이 단체장으로 안 계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좀 정치에 덜 반영이 돼서 네,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이번 기회에 하여튼 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 지금 뭐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예산 문제로만 놓고 보면 이게 그러니까 내년에 1,000개 정도를 더 짓는데 얼마 정도가 그러면 드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500개 짓는데 2,000억 정도 생각했었고요. 예. 나머지 이제 그 1,500개 더 이제 2,000개 다 짓는데 네. 그 원래 계획은 한 6,000억 정도 더 쓰면 네. 내년 거 빼고 예. 된다고 좀 계획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6천억 정도. 네네. 그럼 그 정도 예산을 더 쓰는 게 가능합니까? 네, 그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서는 예. 그게 만약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예. 그 재정적인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는. 네. 그럼 예비비 같은 것도 있습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개인도 이렇게 돈을 쓸 때 예. 비상금을 남겨놓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에도 1% 이상의 예비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예비비란 게 뭡니까? 그야말로 급할 때 쓰려고 준비한 돈이기 때문에 네. 항상 그 돈이 남아 있습니다. 예. 다 쓰지 않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돈에서 일부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원래 계획된 돈이 부족하더라도 네. 그 또 돌려 쓰면 되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이제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비를 얼마 정도 그러면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초중고 그다음에 뭐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얼마 정도 대충 투자하고 있는 겁니까? 한 우리 예산에서 75조 정도 뭐 쓰고 있기 때문에 교육 예산이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곳에 네. 3, 4, 5세에 네. 약 3조 9천억 정도 쓰고 있습니다. 3조 9천억. 네. 오. 그러면은 이게 지금 국공립 유치원을 어느 정도까지 늘리는 게 제일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더 100%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 40% 정도가 목표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지금 좀 애가 타시는 분들은 네. 100% 국공립을 원하시긴 하시는데요. 네. 그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원래 이 현 정부가 목표했던 40% 정도를 채우면 네. 저출산 이런 것 때문에 거의 50 정도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급하게 국공립에 대한 어떤 그 수요는 네.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사립과 국공립이 네. 좀 병존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그거네요. 그러니까 세금을 더 안 내도 지금 충분히 가능한데 왜 이때까지 그러면 안 한 겁니까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이걸 정말 이 어떤 급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측면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또 이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이제 그 기존에 이제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그런 예.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래저래 그 계속 미뤄져 왔고요.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약간 그 부분이 약간 이제 폭발한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자꾸 이런 데다가 예산을 쓰면은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여기 어디에 먼저 쓰느냐가 사실은 그게 정책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그 아이들 교육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조금 더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우리가 이거 비용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이게 굉장히 큰 투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해크먼이라는 예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쓴 논문에 네. 보면 아이 한 명을 키우면 네. 16배 투자 효과가 있다. 네. 왜냐하면 커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내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이유가 단순히 아이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후에 시스템이 파괴되기 때문 아닙니까? 네. 굉장히 그래서 특히 보육 문제만큼은 예. 저희 어떻게 보면 비용으로서의 복지가 아니라 네. 투자로서의 복지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사립유치원에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거를 아직 투명하게 공개가 안 돼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 공개하신 사립 유치원을 보면 예. 대충 한 53% 정도가 예. 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이제 45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 45%에 안 들어간 여러 가지 뭐 처우 개선비라든가 이런 거 들어 있어서 반 이상은 이제 우리 세금으로 저희 사립 유치원도 움직여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반 이상 그렇게 되고 있으면 반 정도는 감시를 받아야 되는 거네요, 사실은. 그죠? 그렇죠. 근데 뭐 이 돈이 그 돈이다 명확하지 않으니까 네. 결국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투명하게 해야 되는 이제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의도에서 잘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네. 아무래도 누군가 이렇게 지켜본다거나 이런 게 없으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투명한 어떤 견제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좋은 의미로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제도는 네. 꼭 필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사립유치원 또는 아이들 보육 문제에 예산이 어떻게 쓰여져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네. 좋은 게 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최소한 그 사립이든 공립이든 다니는 분들이 네. 기본적인 어떤 저 비용 정도는 국가에서 좀 보장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이제 사립도 좀 건강해지고요. 예.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게 되고 그런 마음 놓고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국공립이 한 40% 정도 되고 사립이 60% 정도 되면 그러면 조금 이 지금 어린이집에 또는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는데 진짜 대란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어떻게 조금 잠재워질 수 있을까요? 그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저출산이 재작년에 40만, 작년에 35만 태어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40을 목표로 가면 한 50 정도 되고 네. 그럼 급하게 꼭 국공립을 원하시는 분들의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될 거다. 이제 그렇게 되면 좀 선의의 경쟁이 되고 하면 질이 높아지고 네. 그러면서 조금 사립에 맡겨도 좀 안심을 하고 뭐 이런 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들어봤을 때 그러면 예산은 전혀 걱정이 없다는 겁니까? 네,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의지의 문제와 예. 그리고 혹시나 있을 갑자기 변화되는 어떤 혼란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거냐 정도 뭐 그 정도가 지금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문제네요. 네, 이것은. 그렇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늦었죠, 지금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이게 지금 예산은 문제가 없으니까 의지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국공립 유치원 확충하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뭐 지금 예정돼 있는 돈을 이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예, 뭐 아까 말씀 예비비 이런 것도 혹시 부족하면 이제 쓸 수 예. 있다는 거지. 예. 저 뭐 그 꼭 예비비를 써야 된다 이제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 예산은 영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영원이라고 봐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의지만 가지고 해 나가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사회 전체가 좀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이 일에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겠네요. 아이들에게.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유지가 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이들 문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론은 영원으로 났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다만 그러려면 예. 좀 사립 유치원에 저희 만드신 설립자나 하시는 분들도 좀 지혜롭게 예. 이 상황에서 같이 뭐가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인가 같이 좀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를 예산의 문제로만 봤기 때문에 나중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예산에 관련돼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청곡 봤는데요. 신청곡 뭐 하나 들려드릴까요? 네. 예, 그 핑크 플로이드의 그 먼이라는 그 음악이 있습니다. 예.
돈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전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쓰는 그 우리 모두의 세금이니까요. 뭐 여기에 우선 순위가 늘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Get away. Get a good job with more pay and you're okay. Money is a gas. Grab that cash with both hands and make a stash. 예, 네. 담보 없이 보증인 없이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 이런 말 들으면 대부업체 광고부터 떠오르실 건데요. 근데 대부업체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밤 김재동 제작진이 이 특별한 은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아마 기분이 좀 좋으실 건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동네는 다 그렇게 살아요. 왜 쪽방이라는 거면은 칸칸마다 방이 있어가지고 쪽방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다 숙자들이고 일용직당이고 그래요. 생활비가 부족할 땐 참 힘들더라고요. 당장 살다 보면 돈 몇십만 원이 없어갖고 그런 경우가 하다에 많아요. 오히려 극빈자들은.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우리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17, 18, 19, 20) 만 원 뺄까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은행보다 더 좋아. 엮고 땡겨가고 2만 원, 3만 원. 돈 생길 때마다? 네, 생길 때마다 엮고 내쓰고. 숫자가 작은데. 제일 부자예요. 부자세요? 아니요. 얘보다 더 부자도 있는데 뭐. 가입했을 적에 10만 원을 채우시면은 50만 원 대출을 해드리겠다. 그래가지고 10만 원 되면서 돈 50만 원을 대출해가지고 또 다 갚고 우리 같은 사람은요 어디가 저 신용불량자고 또 저 통장도 못 만들고 우리는 어디 돈 빌려주는 사람도 없잖아. 응? 만 원이라도 여기서는 돈을 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 안 갚으면 나는 부담이 가고 다른 사람 거 다 돈을 모아서 여러 사람 모아가지고 그걸 대출을 해줬는데 안 갚으면 또 저쪽도 사무실도 어려워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거 모아가지고 자기가 돈 필요할 때 이걸 보증인도 없이 그냥 신용으로 해주는 거니까 그래 잘 갚는 거죠. 테프를 막 붙였어요. 오래 갖고 있다 보니까. 200 몇십만 원 됐네. 21번째 가입해가지고 오래됐다. 10,000원씩. 그러다가 이제 요 근래에 와서 이제 50,000원씩. The bright colors of the rainbow, some magic from above, made this day for us just to fall in 내가 제일 한 것이 우리 여기
조합이지만은 누가 보태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도 마음이 흐뭇해요. 주인이 우리 조합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주민이 주인이에요. Someday we shall return to this. 네, 사람의 존엄 그리고 존경이란 마땅히 여기 보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보면서 들었습니다. 되게 좋네요, 그죠? 되게 좋죠. 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좋은 소식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뭉클함이 있죠.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죠? 쪽방에서 나와서 사랑방으로 나온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여기 주민이 주인이고 여기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흐뭇하다. 그리고 내가 이 돈 못 갚으면 다들 어렵게 모은 돈인데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그 들으시면서 이게 제가 말로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같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년째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요. 상환율이 89%입니다. 거기다가 상환을 포기하신 분이 지금 아직 한 분도 없다고 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일수록 형편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야 할 일이 많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현실은 더 높은 담보, 더 높은 이자 요구하는데요. 사람 사이의 신용, 믿음, 그리고 서로가 함께 이루어내는 성취감, 이런 게 뭔지를 우리 동자동의 많은 어르신 주민분들이 저희들에게 그 답을 준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켜야지. 네, 지금 영상에서 보셔서 뭐 또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의 영상이 또 추가로 공개가 됐는데요. 이게 기념용으로 촬영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해서 더욱더 좀 공분을 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아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네, 이남석 심리변화행동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늦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네, 웃으면서 얘기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좀 분석을, 객관적이 사실 잘 안 되는데 이런 영상을 보면 함께 분한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왜 저러는 겁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심리학적으로는 이런 분을 나르시시즘, 자기중심주의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네. 사실은 누구나 다 자기중심주의에 빠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언제냐면 처음에 응애하고 태어나서 가족이 엄청 사랑을 주면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한 내 권리다라고 어느 순간에 생각하게 됩니다. 네. 당연한 권리이고 내가 최고이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지만 네. 학교를 가거나 좀 더 넓은 사회로 가면 네. 내가 그렇지 않구나 해서 수정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양 회장님 같은 경우에 자기가 만든 회사 혹은 자기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조직, 그러다 보면 자꾸 자기중심주의가 더 강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중심으로서의 자기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과시하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이런 폭력 영상 같은 것도 당연한 권리인 겁니다. 왜?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이렇게 중심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폭력 영상을 찍은 청소년들도 그것이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 찍은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힘이 있으니까 이런 거 찍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다 저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저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의 조직에서 자꾸 중심주의로 밖의 세상을 나가서 그걸 깎여보는 경험이 없으면 계속 자기의 조직에 자기가 만든 룰, 자기가 만든 규칙에서 다 움직이는 것들을 로 통해서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과 권한이 계속 너무 많이 노출되면 저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최고야 하니까 밖에 나가서도 자기가 이래도 되는 권리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도 하고, 그래서 워크숍 장소에 가도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영상을 보면서 많은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게 자꾸 폭행 영상이 이렇게 자꾸 나가고 할 때 피해자분에게도 사실 좀 죄송하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오늘 그 영상을 안 틀었는데요.
옆에 이렇게 다들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냥 개인적으로도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 제가 저 자리에 있었어도 저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그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분위기 또는 맞습니다. 저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나도 저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역시 피해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정말로. 맞습니다. 예. 그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게?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학습된 네. 무기력이 뭐냐면 원래부터 무기력했던 것이 아니라 예. 사실 저 자신도 대학원생 때 그런 걸 많이 경험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원래 무기력한 게 아니라 당신의 끼를 보여주세요 해서 열심히 면접도 통과하고 이러셨던 신입사원인데 예. 막상 딱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추구가 없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론을 바꿀 수가 없겠다.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다. 내가 이렇게 해봐야 그냥 모난돌이 정맞지 안 된다. 예, 그리고 네. 가만히 봤더니 우리 회사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무슨 문제가 있던 사람이 꼭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3년 봅니다. 2년 봅니다. 예. 1년 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맞추기 게임을 할 맞아요. 정도로 그래서 뭐 교촌치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회사 어떤 실명을 다 안 밝히더라도 친인척이 문제가 있은 다음에 자중한다고 들어갔다가 다시 또 슬그머니 다시 나오는 그런 거를 보면서 내가 이것을 지적하고 혹은 수정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정말 네. 바뀔까? 혹시 나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네, 맞습니다.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되게 많이 흥분하고 네. 우리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네, 있는 맞습니다. 일인데 왜 이렇게 유독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좀 많을까요? 예. 어느 나라나 다 갑질에 해당되는 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공연하고 뻔뻔하게 자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 과도한 경쟁 사회입니다. 즉 경쟁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얻고자 하는 그것보다도 경쟁 그 자체가 너무 강조가 됩니다. 경쟁 사회는 말 그대로 서열입니다. 서열이면 최고 서열로 올라가는 사람이 보이고요. 그럼 자기 서열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승리자로서 성공한 사람으로서 그 성취감을 느끼려면 사실 굉장히 노력해서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기보다 조금 더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잡고서 그 사람을 깔아뭉개는 걸로 자기가 승리자인 걸 확인을 받습니다. 그건 사실은 아니죠, 그게. 예, 사실은 아닌데 그렇게 해야만이 편한 겁니다. 왜 일시적으로 언발에 오줌 놓기처럼. 그분도 어디 가면 다시 자기가 밑에라는 거 확인되지만 일단 당장은. 그래서 이제 건물주이신 분은 입주한 점포한테 횡포를 좀 부리시고 그리고 또 점포의 분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아르바이트생은 어디 가서 또 다시 자기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내지는 뭐 아파트 경비원한테 젊은 친구들도 막 그 경비원분한테 횡포를 부린다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조금 생각하게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거는 내가 조금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보다 좀 낫다 싶으면 무조건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또 안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 앞에만 나가봐도 그 진짜 나와서 그냥 음료수 나눠 먹고 뭐 같이 하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그런 희망적인 면들도 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희망적인 면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사회적 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그 생각을 하더라도 만약에 사회적으로 그 반대의 것, 그 가령 누군가를 멸시하거나 아니면 혐오 발언을 하는 거다 그러면 생각은 그렇지 않더라도 좀 참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혹시 나를 이 집단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냥 묵묵하게 참게 됩니다. 침묵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힘이 되어줘야 우리에게도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다수의 의견 무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에서 다 나 말고 나는 지금 불편한데 사람들이 다 참고 있어? 그럼 이게 당연한가 보다. 조직 생활하기에 이게 당연한가 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다수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다수의 의견이 그럴 거라고 생각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익명 게시판이나 아니면 단체 그 메신저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얘기를 만약에 나눈다면 이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해서 다수의 의견에서 무지한 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청소년들도 너 음주 왜 했어? 흡연 왜 했어? 그러면 다른 애들이 다 찬성해서요. 그러면 다 물어보면 그런 얘기 합니다. 나도 찬성 안 하고 걔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하자고 다 이게 돌아가죠. 4명 중에 한
그런 의견을 밝히고요. 나머지 네. 3명은 그게 다수라고 생각해서 쫓아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수의 의견이라고 믿는 거에서 벗어나서 네. 진짜 다수. 그러니까 이게 그 나와서 조직 밖에서- 이야기해봐야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공간이 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공간이 마련되는 것도 추적이 안 돼야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어쨌든 서로 이렇게 계속 교류하고 그 사람들에게 함께 힘이 되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옆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믿음 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제목 학원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사과는 받아야 꿀맛이다. 그럼요, 사과 받아야죠. 네, 우리 초등학생만도 못한 일본 정부. 그럼요, 초등학생이 어른들보다 못하다는 증거 어디에도 없죠. 네, 돌아오지 않는 사과인데 아마 이 아이가 자랐을 때는 돌아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밤 김재동 계정으로 소개되신 분들 메시지 보내주시면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옆에 반드시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 생각 나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 심리적 복지라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 오늘 그런 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소식들 가운데에서도 좋은 소식을 꿈꾸게 하는 사진 한 장도 봤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안녕히 잘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 Come over here and sit next to me. We can see where things go naturally.